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9월 11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9월 10일 기준 전날에 비해 3,861명이 증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200만 7,203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120명이 증가한 8,456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2,310명 증가한 14만 7,510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905 루피아, 팔 때 14,935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 루피아에 8.03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 소고기, 계란, 마늘, 설탕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고 닭고기, 바항메라, 짜배, 식용유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구 1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준봉쇄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 초기 규정을 다음 주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더 비상 상황이라며 가능한 빨리 4월에서 6월 초 적용했던 초기 규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는 4월 10일부터 8주 동안 11개 필수 업종 외 재택근무 전환,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금지,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 등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경제 타격을 우려해 이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집밖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6월을 전환기로 설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수용 인원 제한 등 보건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종교시설부터 문을 열고 사업장, 식당, 쇼핑몰, 재래시장 영업을 순차로 재개한 상태입니다. 재택근무 규제 등이 풀린 뒤 자카르타 시내 빌딩 집단 감염 등 확진자가 슬금슬금 늘더니 이슬람 설 연휴 8월 20일에서 23일이 지난 뒤 급증세를 탔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약 5만 명이고 사망자는 누적 1,347명입니다. 아니스 주 지사는 즉시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엄격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달 안에 중환자실과 격리병상이 꽉 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던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며 식당들은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고 매장 내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다시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소수 지역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달 14일부터 초기 PSBB 규제가 다시 적용되지만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카르타 내 67개 코로나19 지정 병원의 격리병상은 77%가 환자를 수용해 이달 17일이면 한계에 도달하고 중환자실 병상은 83%가 이미 환자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병실이 부족해 증세가 경미하면 집에서 치료받도록 합니다. 앞서 아니스 주 지사는 자가격리 확진자들이 격리 지침을 잘 안 지키고 미감염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개조한 응급병원에 격리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자카르타 주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6,000개의 묘를 만들 수 있도록 2헥타르의 부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 연구의료개발원은 코로나19 중증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혈장치료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의료개발원은 남부 자카르타 파트마와 티병원, 반둥의 하산사티킨 병원, 수라바라의 라물란 병원, 동부 자바의 시도아르조 병원과 손잡고 코로나19 혈장치료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20개 다른 병원이 곧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의료개발원장 직무대행 슬라멧은 이번 혈장치료 임상시험이 코로나19 감염자 364명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시험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혈장을 중증 감염자에게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해당 바이러스의 항체와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점에 착안한 치료법입니다. 연구진은 회복기 환자에게서 추출한 혈장 200ml를 하루 2차례씩 사흘간 투입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28일 동안 중화항체 수치 변화, 바이러스 수치 변화, 폐 상태 등을 관찰합니다. 혈장 치료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완치자들의 항체 생성률이 고르지 않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고순도의 항체를 분리하고 정량화하는 기술이 없는 게 표준화된 혈장 치료제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꼽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올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73%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는 중국 브랜드 대부분이 자국 내 경쟁이 치열해져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비보가 21.2%로 1위를 차지, 2위는 중국 옵포로 20.6%, 3위는 한국 삼성으로 19.6%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4위가 샤오미, 5위가 리얼미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 인도네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삼성이 중국 브랜드들에게 점유율을 내주면서 비보와 리얼미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샤오미가 4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샤오미의 레드미 8A와 리얼미의 리얼미 5i 시리즈,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보험회사의 지주회사인 바하나 뿜비나 누아사 인도네시아 산하에 새로운 회사 IFG 라이프를 설립하고 기존 지와스라야 고객들을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 고객들은 새로운 보험회사로 이관할 경우 헤어컷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페우이의 로베르투스 대표이사는 의회 제4위원회에서 재무부와 논의했던 방안들 중에 지와스라야 고객을 가장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방안으로 추진된다면 정부는 채무에 대한 헤어컷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이르반 라하루조 생명보험회사 아제베 부미푸트라 전 임원은 정부는 지와스라야 채무조정 수준을 위험 긴급 단계로 분류했다. 채무 원금에 대한 헤어컷 비율을 40%로 추진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헤어컷이란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장부상의 가치도 내려 현실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르반 아제베 부미푸트라 전 임원은 헤어컷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원금 손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객들에게 어떻게 지급될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헤어컷 40%가 최종 확정된다면 분할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와스라야는 부실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18년 10월 16일부터 보험금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회사의 채무액은 35조 9천억 루피아이며 5월 말 시점의 미지급금 보험금은 18조 루피아에 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내 은행의 7월 예금 잔고가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한 2,001조 루피아였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예금액 증가율 6%보다 높은 실적입니다. 국영은행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의 샤리아 금융자회사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 샤리아는 7월 시점의 예금 잔액이 21조 9,700억 루피아로 22%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14조 3,400억 루피아로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 샤리아의 반방 비서실장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정기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민간은행 센트럴 아시아은행의 페라 이사는 예금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인터넷 뱅킹 보급률이 높아져 입출금이 쉬워졌고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해 일반 예금이 증가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대형 은행으로 분류되는 북극 4 등급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5.51%였습니다. 6월은 5.06%로 0.45%포인트 낮아졌고 6월의 예금금리는 0.83%에서 2019년 말부터 0.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총 4번의 금리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9월 11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카시.